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도체 업계의 충격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텔 인사이드라는 광고 카피로 전 세계를 수십 년간 주름잡았던 반도체 황제 인텔. 한때 반도체 제국이라 불리던 인텔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PC 시대를 지배했던 절대 강자가 AI 시대의 주도권을 놓치면서 위기에 빠졌죠. 최근 인텔은 애플, TSMC,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기업들에게 잇따라 투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12조 원 규모의 지분을 매입했는데요. 과연 인텔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반도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몰락의 시작일까요? 오늘은 반도체 황제의 추락 과정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변화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인텔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명실상부한 CPU의 왕좌를 지켰습니다. 전 세계 PC의 80% 이상이 인텔 칩을 사용했고, 인텔 인사이드 로고는 품질과 신뢰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산업의 중심축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인텔이 이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바일 칩 시장에서는 퀄컴과 암에게 밀렸고, GPU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게 완패했습니다. AI 반도체 경쟁에서도 뒤처지면서 인텔은 점차 시장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2020년 애플이 자체 칩인 M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인텔과의 관계를 끊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텔에게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타격이었죠. 그 결과 인텔은 매출 정체와 구조 조정, 그리고 연이은 적자를 기록하며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때 5천억 달러에 육박했던 시가총액은 지금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위기에 빠진 인텔은 최근 글로벌 기업들에게 연이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애플과의 협력 논의가 포착됐습니다. 한때 결별했던 두 기업이 다시 만난 것이죠. 인텔은 애플의 차세대 칩 제조를 막고 싶어하고, 애플은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합니다. 이어서 대만의 TSMC와도 파트너십을 논의했습니다. 경쟁사였던 TSMC에게 일부 생산을 맡기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인텔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인텔 지분 약 2조 8천억 원 규모를 매입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은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관심이 많은데 인텔을 그 퍼즐의 일부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엔비디아의 투자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무려 50억 달러, 약 7조 원을 투자해 인텔의 4%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우리는 인텔 CPU의 주요 고객이 될 것이며 엔비디아 GPU 칩넷을 인텔 칩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라이벌이었던 두 기업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동반자가 된 셈입니다. 이는 업계의 판도가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인텔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은 민간 기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의 지분 9.9%를 약 89억 달러, 12조 5천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을 국가 전략 반도체 기업으로 보고 직접 구제에 나선 것이죠. 배경에는 지정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대만의 TSMC는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인텔을 살려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실적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129억 달러로 전년과 거의 동일했지만 영업 적자는 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개 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인력 감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임직원을 약 9만 9천 명에서 7만 5천 명 수준으로 무려 2만 4천 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력의 약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죠. 인텔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인 전략적 실패의 결과입니다. 첫째, 시장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혁명 이후 세상은 모바일과 AI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했지만 인텔은 여전히 PC 시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둘째, 기술 개발이 지연됐습니다. 인텔은 10나노, 7나노 공정 개발에서 몇 년씩 지연됐고 그 사이 TSMC와 삼성은 앞서 나갔습니다. 셋째, 경쟁사들의 부상입니다. AMD는 라이젠 프로세서로 CPU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했고 엔비디아는 AI와 데이터 센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넷째, 파운드리 사업의 실패입니다.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지만 수율 문제와 높은 비용으로 고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인텔은 모든 전선에서 밀리면서 왕좌의 추락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런 인텔의 구제 시도에 시장은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협력론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인텔 주가가 하루 만에 6% 이상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에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했죠. 하지만 증권가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합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인텔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 일부는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텔의 본업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단기간 회복은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비용 절감으로 숨통은 트일 수 있지만 핵심 경쟁력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더 비관적입니다. 89억 달러 규모의 정부 투자만으로는 경쟁력 복원이 어렵고 인텔이 장기적으로 좀비 기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모두 회생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인텔 내부에서는 이미 일부 사업부 매각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부문은 구조적 적자에 시달리며 TSMC 삼성과의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문이 분사되거나 매각된다면 인텔은 사실상 설계 중심 기업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인텔을 여러 개의 독립회사로 쪼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PC용 CPU 부문, 데이터 센터 부문, 파운드리 부문을 각각 분리해서 전문화하자는 것이죠. 또 다른 시나리오는 외국 기업에 인수되는 것입니다. 특히 소프트뱅크나 대만 기업들이 인텔 인수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전략적 가치가 큰 인텔의 외국 기업 매각을 허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인텔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통적인 CPU 명가로 남을 것인지 혹은 AI 반도체 시대의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할 것인지 정부 지원, 엔비디아의 협력, 애플 TSMC와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인텔이 스스로의 기술 경쟁력을 되찾지 못한다면 그 어떤 파트너십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코닥, 노키아, 블랙베리 한때 업계를 지배했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진 기업들이 수없이 많죠. 인텔도 같은 길을 걷게 될까요? 아니면 극적인 반전을 이뤄낼까요? 앞으로 12년이 인텔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한때 반도체의 제왕이었던 인텔, 지금은 AI 시대의 문 앞에서 생존을 위한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기술 산업 전체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과연 인텔은 다시 황제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또 하나의 이름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텔과 엔비디아의 진짜 동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